경인중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세 번째 힘인 마찰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찰력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맨 첫 시간에서 했던 힘의 개념도 부분 기억하시죠? 자, 모두 그 맨 앞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복습을 하면서 개념도의 가지를 더 쳐서 정리했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탄성력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개념도를 조금 더 가지를 더 완성시켜서 우리 탄성력에 대한 부분을 복습하고 마찰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나 노트를 준비하셔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탄성력은 어떤 힘이었던가요? 탄성력. 느낌의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었죠. 그래서 어떤 물체를 변형시켰을 때 그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런 성질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탄성에 의해 생기는 힘, 이것을 탄성력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도 한번 힘의 개념도 부분에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배울 때에는 방향과 크기를 우리가 같이 정리한다고 얘기했는데요. 탄성력의 방향이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탄성력은 내가 힘을 줬을 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준 힘에 대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고 했던 거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탄성력의 크기는 어땠느냐? 탄성력의 크기는 우리 그때 활 쏘는 그림 기억하시죠? 자, 탄성력의 크기는 내가 변형시켜 놓은 그 길이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활을 더 많이 잡아당길수록 길이를 더 많이 변화시킬수록 다시 되돌아가려는 힘이 강하다라는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성력의 뜻과 또 탄성력의 방향과 크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두시고 요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지난번에 탄성력 끝부분에 가서 문제가 있었어요. 장대 높이 뛰기는 이 장대의 탄성력을 크게 해서 원래 우리가 그냥 높이 뛰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탄성력을 높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냈었죠.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모듬 활동을 했다면 같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훨씬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거기 나왔던 얘기들을 조금 정리해보면요.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탄소섬유나 유리섬유 재질의 이 장대를 사용하면 좋다. 그전에는 나무를 사용했지만 즉 탄성력이 큰 장대 이제 새로운 신소재겠죠. 그러한 탄성력이 큰 장대를 사용하면 탄성력을 높여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도 있고요. 혹은 내용 중에 장대가 많이 휘어질수록 더 높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건 우리가 배웠던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탄성력의 크기는 변형된 길이에 비례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대가 많이 휘어져서 길이가 많이 변화될수록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탄성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장대를 더 많이 휘어지도록 하면 아니면 장대가 더 많이 변하도록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탄성력이 더 커져서 장대 높이 뛰기에서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혹시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지난번 탄성력 프린트에 이 내용을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힘인 마찰력에 대한 부분을 하겠는데요. 일단 마찰력을 들어가기 전에 좀 예전 동영상이긴 한데 SBS 과학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내용이 마찰력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한 2분 정도 잠깐 보고 우리가 마찰력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바람에도 동전이 떨어지지 않는 신기한 바위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바위와 동전의 울퉁불퉁한 표면이 만나 마찰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 동전 붙는 바위. 이와 같은 원리는 경남 밀양에 위치한 만어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우리 생활에서도 무궁무진하게 응용되고 있는데,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쉽게 멈출 수 있게 한 타이어, 축구화, 반대로 표면을 매끄럽게 해서 마찰력을 줄인 전신 수영복, 스노우보드도 같은 원리다. 그리고 여기 마찰력으로 백전백승할 방법이 있다. 학생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이 어이없이 끌려간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체격이 큰 팀이 체격이 작은 팀에게 끌려가고 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진짜 힘이 엄청 세진 것 같아요. 힘이 세진 것 같다?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힘을 제대로 못 낸 것 같아요. 미끄러워서 힘을 못 쓴다? 이들의 경기를 다시 한번 지켜보기로 하는데, 평균 신장 178cm 대 평균 신장 160cm. 그런데 뭔가 수상한 점 발견. 혹시 발에 비밀이? 작은 팀은 발에 고무줄을 칭칭 감고, 큰 팀은 비닐을 씌웠다. 일단 경기가 시작되고 힘껏 힘을 당겨보는데, 처음같이 덩치 큰 학생들이 힘없이 끌려간다. 예상을 뒤엎는 줄다리기의 비밀은? 이 줄다리기는 물체의 마찰력과 관계가 있는 건데요. 고무줄을 감은 팀은 바닥이 울퉁불퉁해져서 마찰력이 커지기 때문에 유리해지고요. 그 비닐봉지를 감은 팀은 바닥이 매끄러워져서 마찰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불리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영상 살펴봤는데요.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인쇄하거나 보고 있는 프린트에 보시면 왜 덩치 큰 친구들이 끌려가는가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걸 마찰력을 설명해 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선생님이, 영상에 나오는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보시면 왜 덩치 큰 친구들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신발, 아랫부분에 신고 있는 신발과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덩치 큰 친구들이 비닐봉지를 신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찰력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힘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찰력과 관련이 있는 그런 영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활동지에 비닐봉지 때문에 마찰력이 작아져서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물체를 이동시킬 때 이 물체의 이동을 쉽게 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자, 내가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 물체가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끌어당기는 힘의 반대 방향 쪽으로 마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끄러운 표면이라고 하더라도 이 표면을 확대해서 보면 물체와 그 접촉면 사이에는 서로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매끈하지 않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확대돼서 봤을 때의 그 미끌미끌하지 못한 그 울퉁불퉁한 면, 이러한 면들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운동시키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에 한번 정리하고 가죠. 마찰력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두 물체,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를 움직일 때의 그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찰력의 이제 방향과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마찰력의 방향은, 자, 내가 물체를 밀고 있는데 이 물체가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힘을 주는 방향을 방해하는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겠죠.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탄성력처럼 작용한 힘과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 밑에 보시면 문제가 두 문제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마찰력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이건데요. 자,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 내가 다리에 힘을 줄 때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나라는 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걸어갈 때에 그 걸어가는 신발에 뒤쪽으로 내가 힘을 주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는 방향은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빨간 쪽으로 이제 힘을 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내 작용한 힘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마찰력은 어디로 작용하느냐 하면 파란 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에 A와 B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프린트에 A와 B 중에 어느 게 마찰력인지 동그라미 하십니다. 자, 마찰력이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미끄러워서 이 마찰력이 매우 작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빨간 힘이 더 큰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뒤쪽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미끄러져 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뒤로 쭉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썰매나 이런 걸 타고 이제 비탈면을 내려올 때, 빗면을 내려올 때에 마찰력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빗면을 타고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힘 중에 이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힘일까요? 예, 중력이에요. 아래쪽으로 작용한 이 사람의 무게지요. 중력 때문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건데 단지 중력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물체를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중력과 함께 또 다른 힘이 함께 작용해서 실제 얘를 아래로 움직이는 힘은 중력의 영향을 받은 지금 여러분 앞에 화면에 보시면 하늘색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힘의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찰력은 어떻게 되느냐? 작용한 힘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실제 이 물체가 운동하도록 작용하는 그 힘의 반대 방향인 지금 빨간색 화살표 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에 A, B, C, D 중에 어디 마찰력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찰력은 작용하는 이 물체가 작용해서 내려가는 방향 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찰력의 크기는 어떠냐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약간 오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내가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 물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찰력이 내가 준 힘보다 큰가 보다. 그래서 얘가 안 움직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만약에 여러분 줄다리기를 생각해 보시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보다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다면 물체는 왼쪽으로 끌려가겠죠. 근데 지금 이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주는 힘과 마찰력이 어떻단 얘기냐면 같다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힘이 같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정지 상태일 때에는 마찰력과 작용한 힘이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에 쓸게요. 움직이지 않을 때는 마찰력과 작용한 힘이 같다. 다만 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때는 이 마찰력보다 내가 더 큰 힘을 줬을 때 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마찰력보다 내가 작용한 힘이 더 클 때 이 물체가 이동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찰력의 크기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마찰력도 우리 생활 곳곳에 많이 활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도 나왔는데 등산화나 운동화 혹은 축구화 이런 부분이 아래쪽이 울퉁불퉁해요. 이것은 마찰력을 크게 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반면에 마찰력이 작아야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워터파크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놀이기구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워터파크에서 물미끄럼을 타고 내려올 때에는 우리가 마찰력이 작아야만 빠른 속도로 내려오겠죠.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만약에 물미끄럼
마찰력이 크다. 그러면 내려오기 힘들고 아마 우리 엉덩이나 살이 다 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찰력을 작게 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물미끄럼틀 같은 것이 있고 또 마찰력이 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에 마찰력이 커야 좋아요, 마찰력이 작아서 좋아요 라고 하는 예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 말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마찰력이 커서 좋은 경우 또 마찰력이 작아서 좋은 경우를 하나씩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우리 교과서 85쪽에 보시면 이 마찰력이 커서 좋은 경우와 작아서 좋은 경우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듬 활동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컬링과 마찰력 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2018년 동계올림픽 때 우리가 이 컬링이 아주 국민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마찰력과 매우 관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영상을 한 6분 정도 보시면서 컬링 속에 어떤 마찰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쓰시는데 동영상을 보고 컬링에서 마찰과 관련된 부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마찰력을 크게 해야 좋은지 아니면 작게 해서 좋은지 그 내용을 찾아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한 4개 정도를 찾았는데요. 여러분은 몇 개 정도 찾을 수 있는지 보시고 만약에 그 이상을 찾으신 분들은 밑에 칸을 늘려서 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두뇌 싸움 컬링. 과학의 집대성으로 불리는 컬링 장비부터 보다 재미있게 경기를 즐기는 방법까지 알고 보면 더욱 짜릿하고 박진감 넘치는 컬링의 세계 지금 시작합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컬링. 초기에는 얼어붙은 강이나 호수에서 돌을 미끄러뜨리는 민속놀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80년대부터 캐나다를 중심으로 겨울을 대표하는 스포츠로 발전.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대중들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됐는데 4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 팀이 번갈아가며 스톤을 던지는 것이 특징이다. 컬링은 얼음 위에서 스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전을 통해서 재미있게 즐기는 그런 생활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컬링 시트라 불리는 길이 46m, 너비 5m의 직사각형 얼음 안에서 펼쳐지는 컬링. 관역처럼 생긴 직경 2m 크기의 하우스에 얼마나 많은 스톤을 넣느냐가 승부를 가름하는 기준이다. 본격적으로 컬링을 배워보기 위해 찾은 인천의 컬링 전용 경기장. 부상 위험이 적은 것은 물론 경기 규칙까지 간단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무엇보다 상대방 스톤을 밀어낼 때의 짜릿함은 그 어떤 스포츠와 비교 불가. 특별히 컬링은 남녀노소가 사실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어느 정도의 근력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컬링 경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다? 다짜고짜 얼음 위에 의문의 액체를 뿌리는 직원 발견.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는 컬링에서 페블을 만드는 동작이고 이 페블은 컬링에서 그 경기를 하는데 그 마찰력, 돌기를 만들어서 컬링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스톤을 미끄러뜨려 표적에 보내는 컬링의 특성상 얼음이 마찰력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목표 지점으로 정확히 투구하기 위해선 올바른 자세도 필수. 시선은 최대한 빙판과 가깝게, 무게중심을 아래에 둔 채 어깨는 바닥과 수평을 유지해야만 한다. 한쪽 발에 추구에 힘을 주고 천천히 스케이트 타듯이 발바닥에 온 체중을 실어서 움직이면 잘 얼음판에서 미끄러져 올 수 있습니다. 투구 후에는 얼음을 문지르며 페블을 제거하는 스위핑 단계가 이어지는데 순간적인 힘을 이용해 얼음 알갱이를 녹이는 과정으로 스톤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좌우하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라인이 어긋났거나 속도가 느릴 때 주로 스위핑을 하게 됩니다. 웨이트가 작전보다 많이 느리게 나오면 초반부터 스윕해가지고 끌고 가고 라인이 밖으로 나갔을 때는 위치를 바꿔서 내리는 스윕해서 위치를 맞추고 그런 식으로.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스톤이 이동할 경우 스위핑을 통해 방향을 조절.
페블이 녹는 지점을 따라 스톤의 궤적도 변하게 되는 원리다. 다른 빙상 종목과 달리 유독 장비의 활용이 많은 컬링.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그 속에는 특별한 과학기술이 숨어 있다는데 그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스톤과 스위핑에 사용하는 브롬이 대표적이다. 아무래도 컬링에서는 중요한 게 스톤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스톤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핸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톤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체결할 수 있는 볼트가 있어서 볼트와 결합이 돼서 스톤이 한 몸으로 체결이 됩니다. 스톤은 보통 한 세트에 1,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핸들까지 포함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사용합니다. 공식 대회에 참가할 경우 공정한 승부를 위해 정식 규격의 스톤을 사용해야만 한다. 무게는 제한선이 있어서요. 19.96kg 미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스톤의 크기는 거의 균일한 상태에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스톤의 주 재료는 스코틀랜드에서 채취한 하강암. 큰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 일정한 반발력으로 세계 컬링 연맹으로부터 유일하게 인증을 받았다. 효과적으로 페블을 제거할 수 있는 브롬도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 중. 과거에 나와있던 그 브러쉬는 말털로 돼 있는 이런 브러쉬가 있는데요. 이걸 얼음 위에서 막 이렇게 닦다 보면 얼음이 상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국제연맹에서도 이런 브러쉬 말고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탈부착이 가능한 헝겊 재질의 브롬이 대세. 빙질을 보호하면서 선수의 능률까지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를 하면 이미 닳기 때문에 그 다음 경기 때는 재사용을 못하고요. 우리 일반 선수들 같은 경우에 2-3경기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컬링 선수들이 사용하는 기장의 무기는 따로 있다는데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우승에 이끌기 위한 비밀 병기는 컬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컬링화입니다. 컬링화가 중요하다? 겉보기에는 일반 신발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컬링화. 그 비밀은 바로 밑부분에 있다. 양쪽이 다른 모양과 재질로 제작된 이유는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빙판 위를 이동하거나 투구를 할 때는 잘 미끄러지는 재질의 깔창을 사용. 반면 스위핑을 할 때는 마찰력을 높여주는 팩이 장착된 부분을 이용한다. 걷거나 뛰거나 할 때는 카바로 씌워서 멈출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따로 필요합니다. 수입 컬링 장비에 의존하는 국내 시장. 최근 국산 기술로 컬링화 개발에 성공하면서 보급화에 앞장서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보셨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컬링에는 굉장히 많은 마찰력과 관련된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본 내용들 중에 마찰력과 관계된 부분들 몇 개 나왔는데요. 자, 무엇이었는지 쓰시고 마찰력을 크게 했는지 작게 했는지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찰력과 관련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답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